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 대형 물놀이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훈련 제도를 악용해 부정하게 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약 2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에서는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이 초토화됐습니다. 대책을 세웠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지역 소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죠. 오천 그린광장에 대형 물놀이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축구장 20개 면적의 광활한 잔디광장 한편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조성됐는데요. 피서철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푹푹 찌는 이른 무더위 속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시원한 물줄기를 한껏 즐기며 뛰어노는 아이들. 이곳은 오천 그린광장에 조성된 어린이 물놀이장입니다. 광장 내 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초대형 워터슬라이드와 에어풀장이 조성됐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동안 보호자들은 그늘막 쉼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응급 의료시설이 갖춰 있어 보다 마음 편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놀이가 끝나면 간이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모든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물놀이 생겨서 여기 수영장 생기고 마음껏 놀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애기들 놀기에 참 좋구만요. 시원하고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좋지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3개월째 열고 있는 순천시. 193헥타르 규모의 정원 박람회 특성상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방문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관광객들을 붙잡기 위해 물놀이장을 비롯해 다채로운 여름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7월 한 달은 주말마다 뮤지컬 갈라쇼와 거리예술, 스트릿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8월에는 무더위를 씻어낼 워터 페스티벌과 비보이 댄스 공연, 수상 패션쇼 등을 열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여름철 정원에서는 가든 클래식 공연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요가 프로그램이 상시 진행되고 7, 8월 주말에는 매직쇼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연을 시원한 실내에서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장 3달 만에 누적 관광객 496만 명, 목표 관람객의 62%를 넘기며 순항하고 있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이색적인 정원의 모습과 여름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더해지면서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해남경찰이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해서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의혹을 받고 있는 일당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에 소재한 대학과 조선업체 관계자 등 4명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한 뒤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한 곳이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해당 대학을 중심으로 업체 30여 곳이 같은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재발 방지를 막겠다며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대책에 나섰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반지하 주택의 침수 위험은 얼마나 해소됐을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 쏟아진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밀려온 빗물로 출입문이 막히고 고정된 방범창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해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 주택입니다. 현재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고 창문을 보시는 것처럼 나무 판자로 막혀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출입문 역시 보시는 것처럼 큰 나무 판자로 막혀 있어 외부인이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그날의 비극을 잊지 못합니다. 시신이 나가는 것까지 봤거든요. 여기서 안타깝죠. 장애인도 있었었고 당시 반지하 사는 사람들의 애환이죠. 사고 발생 직후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반지하 주택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반지하에 들어온 김용천 씨. 지난해 폭우가 내리면서 하수가 역류해 집안이 옷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구청 지원으로 역류 방지기를 설치해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물은 많이 졌어요. 물은 이렇게는 올라온 것 같아요. 물이요. 그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이 안에 냉장고요, 어깨요, 냉장고 다 물에 떠서 둥둥 떠 다녔을까. 하늘에 비만 조금 있다가 오게 되면 그저 항상 근심되는 게지요. 올해 또 작년처럼 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김 씨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이 반지하 주택은 비만 오면 물이 새지만 아직도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내린 비에 바닥과 천장은 곰팡이가 피어 얼룩덜룩하고 장판을 걷어보니 바닥은 물기가 흥건해 썩어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해 잠을 못 자요. 비 맞는 거요. 저거 새서 들어올까 봐요. 그리고 문제가 이 집이 방이 터졌어요. 물이 그냥 막 철철철 넘어뜨는데. 이처럼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서울시가 집계한 물막이판 설치 대상 주택은 15,000여 가구. 이 가운데 설치가 완료된 곳은 3,400여 가구로 설치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8.8%, 양천과 강서구가 각각 2.7% 등 10개의 자치구의 설치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 전 최대한 설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40%가량은 침수 방지 시설 없이 장마를 맞아야 할 상황입니다. 주인이 부자인 경우도 있고 집주인을 만나도 집값이 떨어질까 봐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또 설치를 또 거부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수해 방지 시설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천으로 어떻게 좀 이게 다 하천으로 물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호수가 그쪽에 관로를 뭘 더 넓히든가 공사를 하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진짜 100번 얘기해도 저 물막이는 이유가 없어. 기후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강우 강도도 많이 바뀌었고 또 그걸 맞춰서 배수 용량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이를테면 하천이 범람하는 이런 이제 침수가 아닌 홍수 침수가 아닌 내수 침수, 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침수의 경우에는 배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데요. 전국의 반지하 주택은 30만 가구. 이 가운데 70%가량인 20만 가구가 서울에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신속한 수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물난리를 겪었던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서울시의 지지부진한 수해 방지 대책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수해 방지 대책이 아닌 소를 잃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입니다. 지역 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비수도권은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도시 자체가 없어질 위험에 처한 곳이 태반입니다. 특집 헬로 이슈 토크는 지방행정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 소멸 문제 해법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118곳.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0년과 올해 지방 소멸 지도를 비교해봤습니다. 2010년 당시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한 지역이 13년 만에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도 소멸 주의 지역이 됐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 적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기초지자체가 통폐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하나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통폐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 지역명이 이제 사라진다. 소멸의 여파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복지비 증가에 따른 다른 분야의 재원의 그 배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이 분야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으로 이제 확보하는 데 큰 부담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 문제 해법으로 지방 분권을 말합니다. 지방 정부가 정말 그들의 그 어떤 지역 개발 계획권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실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방 분권에 초점을 맞춰서 과감하게 정말 패키지로 넘겨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역 소멸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계획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통합적으로 패키지화돼서 좀 더 공간에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투자되는 것이 아마 이 소멸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조금 더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집 헬로 이스토크는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와 유정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초대해 지역 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의당 관계자들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직접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정의당은 더 이상 핵오염수를 보관할 공간이 없어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3인당 측은 핵발전소 부지 안에 이미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는 바다에 방류하는 것보다 육지에 보관하는 것이 옳다며 비용이 문제라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일염 20kg 기준 가격이 지난해보다 6,500원 가까이 인상된 가운데 전남도가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전남도는 최근 천일염 가격이 상승한 요인으로 올해 4, 5월 평년 대비 강수일수가 많아 생산량이 줄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로 개별 소비자 수요가 늘어 일시적인 공급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천일염 재고량 12만 톤을 출하하고 천일염 생산 시기를 10월까지 연장해 4만 톤을 증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포시가 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대회 시작을 밝혀줄 성화봉송 주자를 모집합니다. 성화봉송 주자는 모두 62명으로 개회식이 열리는 10월 13일 모두 16개 구간에서 3.8km를 나눠서 봉송하게 됩니다. 신체 건장한 만 15세 이상 목포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목포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다음 달 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해남군이 오는 8월부터 인도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그동안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모두 5개 구역에서만 시행됐지만 8월부터는 인도구역도 추가됩니다.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됩니다. 진화하는 스토킹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수집해 배포하고 피해자를 시청하는 행위 등 신종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